원리금 액수를 약 한 50% 정도는 줄이시는 게 상투를 잡고 취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래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의 방향성으로 접근하는 이 실물에 대한 자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2주택으로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561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이경민 대표님을 무한 신뢰하고 있어 해결책을 얻고자 이렇게 저의 내용을 보내봅니다. 지금 내 식구인데 21년 11억 고점에 불렸고 대출도 3억, 한 달에 150만원 이상 내고 있어 부담이 커 매도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산을 늘리고 싶은데 갑작스런 하락으로 멘붕이네요. 집은 녹번역 베라힐즈 아파트입니다. 힘들게 샀는데 처분하기가 쉽지도 않네요. 이 대표님의 영상으로 항상 힘내고 있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무겁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레미안 베라힐즈 아파트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반대로 한 채를 좀 더 투자 목적으로 매수에 임하셔서 2주택이 되시는 방향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에 앞서 우선적으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셔서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거주와 투자는 반비례한다라는 원칙을 이해하셔야만 자산 증식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 있고, 상투 아닌 상투를 문 거를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한다면 자산 증식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고, 반대로 투자성이 짙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거주를 좀 열악하게 해야만 하는 단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독자님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로 임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은평구 녹번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베라힐즈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20평대라고 하셨고요. 이 아파트 2021년도에 취득을 하셨고, 취득했던 당시에는 11억 정도의 금액을 매수하셨던 금액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셨는데 대출은 약 3억 정도 받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 대출에 대한 원리금도 한 달에 약 한 150만 원 정도 상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원리금에 대한 부담 압박이 앞으로 더욱더 커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 위험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원리금을 계속적으로 지출이 발생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좋지 않은 상황으로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투매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는 방향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자, 따라서 저는 이 원리금 액수를 약 한 50% 정도는 줄이시는 게 좋다. 따라서 지출을 한 50% 정도 줄이는 약 한 80만 원 정도 선에서 지출을 좀 발생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리적인 부담이 덜 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 취득했던 당시는 멀지 않았죠. 2021년에 취득을 하셨는데 거의 최고가 수준의 고점 아닌 고점 상투를 잡고 취득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이 자산이 증식이 되려면 내가 취득했던 자금 그 이상만큼 집값이 상승해줘야지만 수익률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 플랜으로 유지를 해야만 우리 구독자님의 자산 증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장기 플랜으로 접근을 하려면 반드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지만 오랫동안 좋은 물건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죠. 이거 거의 신축 아닙니까? 2019년식 거의 1300세대 정도 되는 신축급 아파트를 저리로 매각하셔서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무책임한 방향으로 가시는 건 우리 구독자님의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물건을 쭉 유지한 채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려면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셔야 합니다. 또 여기에 오히려 지금
이 장기 플랜으로 간다면 시간적인 소요가 굉장히 많이 경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좀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끌어올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적 소요를 좀 어느 정도 해지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끌어올리셔야 된다. 자, 그러려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 구독자님이 목적이 거주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월세로 전환을 시키셔서 대출 3억을 상환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세 보증금은 얼마 정도로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한 보증금 4억 정도 받으시고 대출 한 3억 정도 상환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1억 정도가 발생이 되죠. 1억은 본인이 거주할 만한 거처에 보증금 1억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월세 전환 4억 정도 하시면 월세액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주변 지금 이 아파트의 전세 시세를 보니까 한 5억 중반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전환율 약 5% 정도로 규정한다면 대입해 본다면 약 한 월세 7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 그리고 본인 거주도 지금 지출 8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 80만 원에 70만 원 월세 받는 거 합산 150만 원 정도는 본인이 거주할 만한 거처에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약 1억에 15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을 판단해 본다면 서울 외곽 지역 여기 플러스 서울 인접 지역 일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거주 반경 내에 사실 우리가 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거주 목적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반해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이 투자 목적이 강하시다라고 한다면 투자로 접근한다면 또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투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세로 전환을 시키셔서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자, 앞서서 대출 3억이 있었죠. 전세 시세를 본다면 약 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시세로 형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전세로 받으시고 대출 3억 받으시고 상환하시고 본인 거주할 만한 거처에 월세를 거주하셔야 되는데 보증금 한 1억 정도 활용을 하시고 지출될 수 있는 80만 원 있죠. 이거를 월세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러면 5억에 3억 대출 상환하고 1억 본인 월세 보증금 활용하면 남는 금액이 얼마 정도 남죠? 1억 정도 남죠. 1억. 이거는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럼 남는 차익이 얼마 정도 남죠? 5억의 전세를 줄 경우에 한 1억 정도 남죠. 그리고 만약에 5억 5천의 전세를 줬을 경우에는 1억 5천이 남을 겁니다. 따라서 1억에서 1억 5천 전세 낀 투자, 전세 레버리지 투자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1억대 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투자는 어디가 있냐라고 본다면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소액 투자로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데 이건 당연히 정비 사업이 될 만한 예정지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앞서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런 가능성이 높은 예정지에다가 1억대 자본을 투자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아파트 굉장히 좋은 레미안 베라일즈 신축급 아파트 내가 산 금액 그 이상까지 집값이 다시 상승하려면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죠. 이 장기적 플랜에 또 필요한 건 시간적 소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래 가치를 더 끌어올리셔야만 하는데 그 미래 가치는 결국엔 이 정비사업 예정지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이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거주에 열악함이 있다라고 했죠. 1억에 80만 원 갈 수 있는 데는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기 외곽 아파트에 그냥 본인이 월세로 좀 거주하시고 나머지 차액으로
우리가 정비사업 가능성이 있는 데에다가 선투자한다면 훨씬 더 미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고 부채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1안과 2안으로 구분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건 본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투자성이 필요 없다. 거주가 가장 좋다.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1안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만 나는 투자성, 앞으로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가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의 방향성으로 접근하는 2안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우리 구독자님은 2안으로 가셔야만 합니다. 이 실물에 대한 자산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로 접근을 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2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비사업 소액 투자하는 거, 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2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종부세 합산 배제 연내 아마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또 양도세 중과 배제도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또 취득세 중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도 있고 또 거주하고 있는 주택 뭐 나중에 언젠간 2년 이상만 거주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레미안 베라일즈 지금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전세로 전환을 해서 올해까지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 상생 임대인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2주택으로 끌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물건 추천 및 다시 한번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